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뇌물과 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6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본 건데 심증을 확보한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수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지사는 도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 조정안에 문제가 있다며 100분 동안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 기능을 대폭 줄여 검찰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한센병을 인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사이코패스 발언을 맞받아친 모양새인데 정치권의 막말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 홈쇼핑이 에어컨을 판매하면서 방송과 다른 상품을 고객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송에서 단종된 상품을 소개한 건데 홈쇼핑 측은 고객이 항의하자 뒤늦게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오늘도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는 등 전국적으로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일어난 지 6년 만에 억대 뇌물과 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억대 뇌물과 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드러난 지 6년 만입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차관은 그대로 구속수감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중 1억 원엔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 2008년 김 전 차관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의 폭로를 막으려고 윤 씨가 이 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오늘 윤중천 씨를 다시 불러 김 전 차관과 함께 성범죄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주 초쯤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3시간가량 진행된 구속심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야 출국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 데다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던 것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구속심판대에선 김학의 전 차관은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 산 거나 마찬가지였다며 눈물까지 보이며 호소했지만 구속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윤중천 씨를 모른다고 일관하던 김 전 차관이 법정에선 윤중천을 알긴 안다며 뒤늦게 실토했지만 오히려 진술을 번복한 점이 악수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재판부가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김 전 차관이 혐의를 부인한 것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건 인정하지만 대가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주로 다투신 건가요? 다른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김학의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심야에 해외 출국을 시도한 것도 김 전 차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재판부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 김 전 차관의 부인이 성범죄 피해 주장 여성을 회유하려는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 등 검찰이 제시한 물증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 전 차관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100분 동안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이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는 게 아니라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막강 권한을 주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장한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선 문무일 검찰총장. 현재 제출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막강 권한을 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엉뚱한 처방을 내렸다는 겁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보완책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 내용이어서 사실상 보완책을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문 총장은 특히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사후 통제 강화 보완책에 대해서도 소홀히 잃을 것을 예상하고 외양간을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대 입장이 확고한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어제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25톤짜리 크레인이 넘어져 옆 건물을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5명이 다치는 등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지원 기자입니다. 공사장 한가운데 25톤 크레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무게중심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크레인 끝이 바로 옆 5층 건물 창문을 관통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구청 측은 집안이 약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검게 그을린 건물 안에서 이불에 쌓인 아이를 들고 다급하게 빠져나옵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난 불로 주민 4명이 다치고 12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1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 주차장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불이 차량과 건물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에는 서울 옥수동 강변북로 진입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에 불이 나 운전자가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8분쯤에는 서울 기름동의 한 교회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방문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호프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패스트트랙 정국에 대한 책임론을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감이 연출됐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새로 취임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꽉 막힌 여야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내대표 호프 회동을 제안하자 호프 타임을 한번 제안하셔서 이 맥주 잘 사주는 우리 형님으로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같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 원내대표도 허답했습니다. 저보고 형 노릇하라고 그러신 건 아닐 테니까. 형님 하셔야죠. 네, 저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는 이 원내대표에게 사준 짜장면 이야기를 꺼내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어느새 왕누나가 되죠. 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제 제대로 잘 열어서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의 물꼬는 튀었지만 이견은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사과는 물론 아예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바른미래당의 중재 노력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놓고 여야 간 막말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로 비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막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연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 발언을 내놨습니다. 대통령도 똑같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고통을 못 느끼는 병도 있습니다. 한센병이죠. 전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가리켜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응수로 보입니다. 다시 광주를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거는 뭐 거의 저는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 용어예요. 의학적 용어. 그러니까 뭐냐면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상태를.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 의원의 발언을 곧바로 꼬집고 나섰습니다. 김연아 의원은 그간 무수한 인권 침해와 사회적 멸시, 차별을 견뎌온 한센인들에게 우선 섰고 대제해야 할 것입니다. 분별력과 균형 감각을 상실해도 분수가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 원색적인 막말 공방전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사이코패스가 한센병으로 이어져 막말이 막말을 낳는 악순환이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정치권이 막말 자제 협약이라도 맺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처음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더 써야 하는 건데 이를 위해 추경 편성에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왜 지금 국가가 재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 정부가 돈을 많이 써야 하는지를 밝혔습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합니다. 돈을 많이 쓰면 정부가 돈이 부족해 재정 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국가 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 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닙니다. 먼저 돈을 써서 경제가 살아나면 이후 세수를 늘려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은 선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추경 처리를 위해 국회를 압박하면서도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을 설득할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꺾이고 증시도 약세여서 마땅한 투자처 찾기가 어려운데요. 어제부터 시작된 재테크 박람회 서울 머니쇼에서는 해외 투자나 부동산 틈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인파로 가득 찬 재테크 강연장. 연일 원화값이 떨어지면서 해외 투자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금 경제 위기 상황 같아 보이니까 지금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타협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이고 한미 금리 역전으로 우리 국채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를 샀다라는 건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게 된 거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투자자의 편이에요. 일반 상품보다 단 0.1%라도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특별 판매 상품에도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희 이제 정기 예금에 관련된 저희 금리나 투판 일자도 한번 물어보시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재테크 박람회인 서울 머니쇼는 내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됩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틀 전 일어난 석유시설 피습 사건의 맞대응으로 예멘 후티 반군의 점령지를 공습했습니다. 사우디는 사건의 배후를 이란으로 지목하면서 중동 정세가 악화일로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건물들 사이로 자욱하게 흙먼지가 올라옵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건물 잔해를 파헤치며 구조에 나섭니다. 현지 시간 16일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예멘 후티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수도 사나를 공습했습니다. وكل من استهدفهم كان من الأطفال والنساء. ثلاث بيوت في نفس المكان.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석유 시설을 공격한 지 이틀 만에 사우디가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11차례에 걸친 공습으로 어린이 4명 등 민간인 6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란 정권의 지령에 따라 테러 행위가 벌어졌다며 이란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전면 제재한 미국이 사우디의 원유 증산을 요청했고 사우디가 이를 수락하자 이란이 간접적으로 경고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이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중동 정세를 둘러싼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연일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자 국제유가는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기태 감독이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올 시즌 극심한 부진 속에 꼴찌로 추락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난 겁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김기태 감독은 어제 KT전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김 감독은 구단을 통해 팀을 위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팬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기아 타이거즈 지휘봉을 잡은 김 감독은 2017년 기아를 8년 만에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올려놨고 지난해에도 5위로 가을 야구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을 겪으며 꼴찌로 추락해 결국 지휘봉을 내려놨습니다. 김 감독이 중도 하차한 건 LG 사령탑을 맡았던 지난 2014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덕아웃을 지킨 김 감독은 간간히 미소를 내비치는 등 애써 담담함을 내보였습니다. 기아는 오늘부터 박흥식 2군 감독 대행 체제로 남은 시즌을 치릅니다. 감독의 자진 사퇴 충격에도 기아는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3회 강백호에 이어 4회 황재균, 5회 로하스의 연이어 2점 홈런을 허용하며 6대3으로 패해 6연패에 빠졌습니다. 잠실 경기에선 두산이 유희관의 1실점 완투승을 앞세워 삼성을 꺾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구속을 풀어달라며 이의를 제기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2부는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모 씨가 청구한 구속 적부심에서 보증금 3천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구속 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로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구속 수사할 만큼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 지도자 회의가 어제 서울 서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5.17 희망전진대회를 지지하기 위한 이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과 제임스 울시 전 미국 CIA 국장 등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는 세계 40개국 10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신통일 한국 희망전진대회가 개최됩니다. 인터넷 마글마글입니다. 세계적인 경매인들이 모이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또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현대미술가 제프 쿤스가 1986년에 만든 작품인데요. 약 1m 높이로 풍선처럼 부풀린 은색 토끼를 스테인리스 강으로 주조했습니다. 낙찰가는 무려 약 1,084억 원. 생존하는 작가의 작품 중 최고 경매가를 경신한 건데요. 2013년 작품 풍선계로 얻은
살아있는 가장 비싼 예술가라는 타이틀을 이번에 다시 가져오게 된 거라네요. 영국의 한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실수로 손님에게 고가의 와인을 제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 40만 원짜리 와인을 시킨 손님은 직원의 실수로 700만 원대 초고가 와인을 제공받았는데요.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식당에 대해 누리꾼들의 칭찬이 이어지며 화제가 됐습니다. 손님이 와인 맛이 좋아서 또 주문하려다 식당 측에서 실수를 알아차렸다는데 이 손님 와인 맛 좀 아는 분이었나 보네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김 씨 동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은 김성수가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살해했지만 반성이 없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수는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숙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판부의 선고는 다음 달 4일 있을 예정입니다. 아이돌 그룹을 보기 위해 길게 늘어진 줄이 미국 뉴욕 맨하튼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을 보기 위해 일주일 전부터 노숙행렬이 이어졌다는데요. 단 2곡의 짧은 무대가 예정된 이곳 야외 공연장. 팬들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에 찬 표정입니다. 아예 텐트까지 차려놓은 이들도 있었는데요. 수용 인원 5천 명을 꽉 채웠다는 방탄소년단의 공연.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사뭇 실감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재 영상입니다. 빗길 운전이 위험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는데요. 사고 수습 중 발생한 또 다른 사고. 화면 함께 보시죠. 미 플로리다의 고속도로. 빗길에 차량 한 대가 미끄러지듯 길가에선 남성을 향해 돌진합니다. 남성은 벽에 의지해 빠르게 몸을 피하는데요. 가까스로 충돌은 피했지만 이 남성 발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경찰로 차량 사고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중 이런 봉변을 당했는데요.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죠.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길래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번엔 미국 위스콘신입니다. 경찰이 수상한 차 한 대를 검문하는데요. 처음엔 순순히 응하던 운전자. 갑자기 경찰을 향해 무언가를 분사합니다. 이후 차를 몰고 쏜살같이 달아나는데요. 그 무언가는 호신용 스프레이로 밝혀졌는데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하고 도망가셨나요? 우리에겐 알파고로 익숙한 AI, 갈수록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영국에서 특별한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인공지능 박람회에 신들이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전통신인 신토신부터 16세기 신화에 등장하는 골렘까지 고대 종교와 신화 속 등장인물 일부가 AI, 즉 인공지능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AI는 새롭게 등장한 인간의 맞수가 아닌 오랜 동반자일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이번 봄은 유독 짧게만 느껴집니다. 5월이 맞나 싶을 정도로 때이른 더위가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낮 기온이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0도로 어제와 같겠고 남부지방 광주는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지만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출근길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서울과 인천, 세종과 충북은 오전에 일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에선 낮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밤엔 전남 해안으로 확대되겠고 모레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모레까지 많은 곳 제주 산지에서는 200mm 이상, 제주 남부에서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전남과 영남에서는 20에서 60mm, 충청과 전북에선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에서도 모레 오후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겠지만 차차 흐려져 제주는 낮부터, 전남 해안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겠고요. 내일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은 18.6도, 울산은 19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30도, 청주와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 비가 오면서 때이른 더위는 한결 누그러들겠고요. 월요일에 전국에 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